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덥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더운 만큼 또 뜨거운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도 집값이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그칠 줄 모르는 집값 상승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매주간 간략간략하게 한 주간 동향을 점검해 드리고 있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주 사이에도 서울과 강남 3구의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그러면은 경기도와 전국은 어떨까요? 경기도와 지방마저도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것이 바로 한 주간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더 올랐죠.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강남 3구는 어떨까요?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강남 3구는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강남 3구마저도 상승폭이 또 커졌다. 경기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경기도도 역시 지난주에 비해서 오히려 금주 들어서 0.44%, 지난주에 비해서도 또 역시 경기도마저도 상승폭이 커졌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방은 어떨까요? 자, 지방마저도 지난주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커졌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국적으로 오히려 날씨가 뜨거워지는 만큼 집값 상승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자, 좌측이 한 주 전에 그리고 이번 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색깔로도 구분이 명확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뜨거웠던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인천 지역. 한 주간 상승률이 0.44%, 무려 0.44%는 집값이 뭐 폭등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경기도. 경기도가 주간 상승률이 0.40%로 굉장히 컸고 서울의 경우도 주간 상승률이 0.15%였는데 자, 이번 주는 어떨까요? 더 번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도 0.46% 주간 상승률이 커졌는가 하면 서울의 경우도 0.19%로 더 커졌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0.44%로 더 커졌고 그뿐만 아니라 자, 충청북도도 커졌고 그다음 대전 그리고 전라북도까지도 색깔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제주도도 최근 들어서 몇 개월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원도마저도 지난주에 강원도가 0.15% 주간 상승률이었다고 하면 금주 들어서 0.19%로 강원도마저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날씨만큼이나 전국적으로 집값이 더 잡히기는커녕 점점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쉽게 지금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팁이 있죠. 바로 뭘까요?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쉽게 시장 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언론사변 헤드라인이 어떨까요? 자, 첫 번째는 수도권이죠. 수도권 집값이 주간 상승률이 0.36%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만큼 지금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뜨겁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재건축뿐만 아니라 중저가마저도 수요자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입니다.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지금 풍선 효과라고 하죠. 키 맞추기라고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 많이 올랐던 서울 지역 그 외곽 지역의 경기도 지역들마저도 집값이 키를 맞추고 있다. 그만큼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 지역이죠. 안성마저도 그렇게 안 오르던 안성마저도 전국의 상승률이 1위를 찍었다. 기막힌 소식입니다. 자, 지방은 또 어떨까요? 지방의 경우는 최근에 신축 아파트인데요. 신축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드디어 1,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지방마저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막 결국은 전국이 지금 날씨만큼이나 불장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집값을 잡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바로 공급이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안정을 찾을 건지, 그렇지 않고 공급이 조기에 공급이 안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정부의 공공주택 사업지 절반 이상이 빨간불이 켜졌다. 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면은 공공재건축의 경우, 서울 도심부의 공공재건축의 경우는 현재 목표량 5만 가구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한 3% 정도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공급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만큼 공급의 불신이 지금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닉바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불신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집을 사야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마저도 집값이 올라가고 하물며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또 주거용 오피스텔 가격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말을 듣고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던 분들의 경우는 3년 사이에 4억 2천을 손실을 봤다.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3년 사이에 현 정부 3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4억 2천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아찔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 실제로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서울 집값의 상승률인데요. 자, 상승률을 실제로 비교를 해봤더니 18년도 4월 달과 그리고 21년도 최근 6월 달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집값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포함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연립, 빌라까지 다 포함했을 때 상승률이 3년 사이에 서울의 집값이 무려 36% 급등했다. 금액상으로는 2억 2천만 원이나 급등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만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럼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이죠. 자, 18년도 4월 달에는 평균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7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얼마 전 6월 달에 평균 가격이 11억 4천까지 거의 뭐 이 정도 되면은 급등, 폭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을 보면은 58%, 3년 만에 무려 58% 집값이 급등했다. 금액으로 보면은 바로 4억 2천만 원이나 올랐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집을 만약에 사지 않고 기다렸거나 오히려 가지고 있는 아파트 집을 팔았던 분들은 뭐 계산상으로는 무려 4억 2천만 원, 평균 4억 2천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직장만 다녀도 참 요즘은 예금하기, 적금 붓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집마저 없다면 이처럼 내 집 마련이라든가 재테크라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줄어드는 6억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소식인데요. 지금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무주택자들 또는 우리 자녀들 한 20대, 30대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고충이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한번 볼까요? 1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시기로 작년 5월입니다. 1년 전에는 서울의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그래도 한 38만 2,643 가구 정도는 됐었는데요. 5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0만 대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1월은 어땠을까요? 25만 대로 뚝 떨어지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6억 이하의 아파트는 17만 6,186호 정도. 자, 그만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서민들 그리고 우리 젊은 층들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만한 6억 이하의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소멸되고 있다. 참 큰일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들의 내 집 마련 절박한 심정이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패닉 바잉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저평가되고 있는 지금 서울의 경기도, 인천 지역으로 당연히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럴까요? 서울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요. 경기도로 좀 번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는 어떤 게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이처럼 점점 소멸하다 보니까 어떤 거죠? 바로 다세대 주택 빌라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춰보는 것처럼 지금 투자 포인트는 소액으로는 어떤 게 오히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서울에 빌라 할 것 없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자, 먼저 아파트죠. 아파트는 서울의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 할 것 없이 수요가 넘치고 있다. 당분간 계속 정부에서 더 이상 규제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3월이면 대선이 있죠. 대선 앞에서는 더 이상 고강도의 규제가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수도권의 집값도 한 주간 0.36%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죠. 최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는 역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 평당 가격이 3.3제곱미터 가격이 1,000만 원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마저도 신축의 아파트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타이밍은 늦었지만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잡아가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다세대 주택은 어떨까요? 지금 특히 이 지역이 서울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가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정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빌라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공 재건축이라든지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죠. 어떤 지역일까요? 굉장히 허름한 지역, 낙후된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만큼 공급량 때문에 공급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지역일까요? 낙후된 빌라촌, 그런 일대가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 수단으로서의 다세대 주택의 인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너무 아파트가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는 경기도로 비껴나가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서울 도심부의 경우는 이런 낙후된 빌라촌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그 지역의 분양권도 받고 그리고 내 집 마련 성공할 수 있는 또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적절한 매수 그리고 적절한 재테크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